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에 발칵 뒤집힌 상황, 한국 측 위중한 위협 되지 않아, 일본 반응, 일본 수출 규제 철회하라. 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잇따른 결렬 속에서 북한이 올해 세 번째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강행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차원의 새 무기 개발 완성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월 시정 연설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새 전술무기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했으며 초대형 방사포는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 매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8월 24일 시작해 9월 10일에 이어 지난달 31일 세 차례 만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본인을 비를 부르는 남자라고 표현한 자연재해 콜남, 이 고노다로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입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 기술이 세계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1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사람은 고노다로 당신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입은 상태에서 무슨 자신이 태풍을 부르는 남자라는, 비를 부르는 남자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11월 중순 태국에서 예정된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측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것에 의욕을 보이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교도통신은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일본 자연재해를 부른다는 그 남자 고노다로의 요청을 사실상 대놓고 까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일본과 관계를 좁히려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셈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징용배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1일 열린 한일 이란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린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합동총회에서 우리나라 강창일 회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호협력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돌아오는 답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일본 측 기조연설을 맡은 한 일본 의원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실제 지소미아가 필요한 나라는 당장 세계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일본인데요. 여기서 또 헛소리를 하는데 특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즉 개인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한일 양국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싸우자란 소리밖에 안 되는데도 무슨 생각을 저렇게 갖고 이런 국제적 자리에서 저런 연설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설을 작성해서 말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의원교류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면 진짜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손님이라고 해놓고 연설문에서 대놓고 야 너희 나라가 약속 안 지키고 있으니 빨리 약속 지켜 그리고 정보 좀 줘 라고 대놓고 연설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일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직 경제적 타격 지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 이 도쿄 방사능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보냈는데 일본 측은 아무런 축사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이런 막말하면서 지소미아 정보는 결국 얻고 싶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일본에 소름이 돋네요. 얼마나 필요하면 최근 들어 지소미아 연발을 하겠습니까?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특히 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긴장하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충되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현재 보여주어 일본 네티즌들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도발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해결책이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해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시죠. 실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그리고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해버린 것이죠. 결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해버려 일본 측에게 오히려 더 긴장감을 선사해버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발언을 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미리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보 획득 능력은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하루 100명씩 코로나로 죽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겨 사실상 코로나는 종결됐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라는 의사가 자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근거로 집단 면역이 성공했다며 이제 스웨덴은 코로나 상황이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몇 달간은 응급실에 환자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몇 달 뒤 환자들은 사라졌다.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씩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식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러시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웨덴에서 진행했던 집단 면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러시워스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집단 면역을 외치며 마스크 착용도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보건당국은 마스크는 방역 대책의 보완일 뿐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면역 실험을 한 스웨덴은 150년 만에 최대 사망자를 기록하는 대참사를 낳고 말았죠.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나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고령자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웨덴 국민들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 방역에 구멍을 뚫어 확진자는 속절없이 늘어났죠. 심지어 스웨덴 공공보건청장마저도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과 같은 통제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감염되게 하자는 메일을 북유럽 보건정책 담당자들과 주고받으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스웨덴의 상황이 악화되자 스테판 레벤 총리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민들을 희생시키며 이뤄진 집단 면역 실험이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7.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전 세계 보건단체들은 항체 보유율이 60% 이상까지 이르러야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항체 보유율이 60%에 도달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죠. 더군다나 이번 팬데믹은 항체 지속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계속 밀고 나가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집단 면역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질병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여전히 집단 면역이 효과가 있다며 스웨덴보다 자신들이 훨씬 강력하게 집단 면역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현재 누적 확진자 7만 명을 넘긴 일본입니다. 8월 23일 교토대학병원 카미코부 야스히코 교수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이미 집단 면역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에 달하는 국민이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아도 좋다고까지 말했죠. 야스히코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문가들 중 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 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고 창피한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본 면역학 최고 권위자인 오사카대 면역학 프론티어 센터의 미야사카 마사유키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집단 면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사유키 교수는 이번 전염병은 항체가 면역기구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 회복된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항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체가 곧 신체의 저항력, 면역이란 생각은 20년 전에나 했던 옛날 생각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마저 이 어리석은 짓을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으로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스콧 아틀라스 스탠퍼드대 박사가 합류했기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틀라스 박사는 최근 거의 매일 대통령을 만나 방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중 집단 면역이 그 대응 방안으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틀라스 박사는 마스크 착용의 과학은 불확실하다,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는 등의 비과학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틀라스 박사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라 신경방사선 전문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달리 아틀라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해주기 때문에 백악관 의학 고문으로 임명된 것인데요.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닌 그가 코로나19 대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미국 의학계에서도 스웨덴식 집단 면역을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 숨져야 가능하다며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실시한 집단 면역의 쓴맛을 알아가면서 한국의 정밀 추적과 대량 진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준수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요. 철저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감염자 추적, 접촉자 격리를 병행하는 K 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도 재확산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상원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처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죽을 한국 대사를 초청해 브리핑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파리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프랑스 상원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대응 공공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열리는 청문회에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최 대사는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프랑스 상원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프랑스가 한국의 경험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감염자 추적과 대규모 검사, 격리,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교적 충실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고 합니다. 최 대사는 프랑스는 물론 한국도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프랑스 측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한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방역 노력을 가감없이 소개해 프랑스 의회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의회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5월 초 프랑스 국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모범 사례라며 극찬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 상원 코로나19 조사위원회에서도 프랑스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중 유일하게 한국 대사만 초청해 방역 경험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만큼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작지만 혁신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싶다고 대국민 연설에서 얘기했는데요. 쿠르트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염병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보를 지닌 한국과 긴밀히 교류했기 때문이라고